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어, 고급 발달 심리를 맡게 된 조은영 교수입니다. 저의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지금 쉐어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 심리와 가족 연구, Child Psychology and Family Studies를 공부를 하였는데요. 대학에서 먼저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아동 심리 가족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그 연구를 4년 동안 밟게 되었는데, 연구 과정을 그 주제는 Ethnic Identity Development입니다. 우리 그 민족성, 아동들의 민족성 발달에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우리는 왜 그 아동의 민족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미국이란 나라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많은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또 이민을 오고 있고, 그 오랜 역사 속에 아프리카, 남미, 또 아시안들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민족들이 여기에 꿈을 가지고 왔고, 열심으로 미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민족 국가라는 이 미국 사회 안에는 깊숙하게 그 민족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시안들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흑인들이나 특정 그런 민족들이 빈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민족과 그런 사회 빈곤과 그런 또한 차별과의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민을 장려하여서 미국에 오게 된 역사도 1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리안 아메리칸,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인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그 언어의 차이가 많은 이민자들의 어려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녀들인 여기서 자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들이라고 하죠. 그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언어 환경이 다른, 가정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는 그런 언어 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환경에서 다리 역할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한국인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신의 민족인 한국인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민족에 대해
또는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러한 데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느낄까요?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게 될까요? 또는 BTS, 한류 문화를 배출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월드컵 축구에 그 출전하는 축구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어떤 그런 민족 자존심, 자긍심이 높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게 될까요? 또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 가족들 간의 그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 어 4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인제 물어봤는데요. "너는 어떤 민족이라고 하니?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인종이나 민족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발달 과정을 알아보고, 그러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들을 알아보는 연구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에 대한 자긍심 연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자신의 그 자아상에 민족의 자긍심이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민족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인제 그렇게 아동들의 그 자아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해 2번에 보시면 긍정적인 민족성 발달이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중요한 아동의 자아를 어 잘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우리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코멘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번에 보시면 "발달 심리학은 과학이다." 인제 그것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그러한 과학의 한 분야인데요. 과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과학이란 어떤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특히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에 속하는데 왜 과학이라고 하냐 하면 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식과 어 IQ 어 IQ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또 예측하고 예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심리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인제 속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어떻게 사회가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로 정부와
경제와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자연과학은 자연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야로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정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나 심리학자들도 과학적인 숫자를 사용하고 분석하고 통계학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사회활동을 이해할 때 아동의 긍정적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알아볼 때 아동의 친사회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먼저 인사를 한다거나 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사용을 몇 번 하였다든가 또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몇 번 하였다든가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한 숫자를 사용하여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 개인의 인식, 1에서 5까지 또는 1에서 7까지 그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페인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 등을 이렇게 측정을 하여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숫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수치로 전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달 심리학은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체적, 심리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그 발달 심리학의 전제는 이러한 신체와 정서 심리, 인지 발달 이 3가지 분야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은 발달하게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신체 발달은 시각, 청각의 발달, 이 청각은 우리가 이제 노년기까지 이제 쇠퇴하기까지 그 발달, 그리고 뼈 골격의 발달, 뇌의 발달, 이제 이것이 신체적인 발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그리고 체중, 그리고 뼈의 골격의 발달, 이러한 것들이 신체 발달에 속하고, 인지 발달은 우리의 그 어텐션, 주의하는 거, 주의력, 기억력, 메모리, 학업에 대한 지식 또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언어 발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 사회, 정서적 발달은 이모셔널한 의사소통, 감정의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해력, 그리고 대인 관계 기술,
그리고 우정,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친밀한 배우자나 부모와의 관계, 도덕성, 이러한 영역들이 심리, 사회, 정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 perspective taking skill,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공격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perspective taking skill,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공격성이 많은 아이들은 이러한 공감 능력이 낮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래 아이가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행동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행동에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치게 했을 때 다른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이렇게 공감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패런팅의 한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체 발달은 우리의 그 인지 발달, 심리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2세부터 12살 아동기에는 이 건강한 신체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상, 심리, 자아상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키가 좀 작았는데 그 아이들이 난장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이렇게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키가 많이 컸는데 그 시기에 그 자아상은 아주 이렇게 심리 정서적인 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그 자아상이 아주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체는 우리의 그 심리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3세 내지 5세 아동들은 이렇게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 뛸 수 있어요. 나는 줄넘기를 잘해요. 나는 피아노를 잘해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활동에 집중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발달과 자신의 그 자아 개념의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긍정적인 자신의 바디 이미지, 그런 것과 그리고 셀프 이스팀, 자신의 그 자긍심과는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발달이 우리 정서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그 정서적인 발달은 또한 신체적인 발달에 이렇게 다시 그 역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할 때 신체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먼저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심리적 상태가 인지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기억력이 쇠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이렇게 다운돼서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학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인 영역, 인지적 영역, 심리적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살펴볼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 발달 심리학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간호학 이러한 의료 분야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 성장, 변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그 인지적, 신체적, 감정적인 변화 발달은 헬스케어 분야에 아주 필수입니다.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인간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간의 인지 발달, 심리 발달, 신체 발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 분야도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여야 환자들의 건강, 심리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소셜 워크 분야 또한 내담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담자들이 교육이 어떠한 교육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소셜 워커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셜 시큐리티 펀드나 메디칼 등 의료 부분의 그 국가 지원을 이 소셜 워커들이 내담자의 필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도움을 받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셜 워커들은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발달과 비정상적인 발달,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발달 심리학을 초기 30년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인이 30 정도 나이가 되면 각 사람마다 새로운 변화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삶의 전환, 즉 결혼, 이혼, 배우자와의 이별, 사별 등의 변화는 각 개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바뀌기도 하고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달 심리를 연구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나아가 우리 그 직장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그 통찰력과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 형성이 누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발달 심리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기억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발달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또는 경험하고 있는 그 empty nest syndrome, 새가 그 인제 알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부모에게 인제 그 양육을 받다가 인제 자기가 떠나는, 이제 날게 되면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의 집이 인제 empty nest가 되듯이 우리의 인간도 자녀가 인제 떠난 후에 그 부부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로움,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기의 외로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사회적인 친구, 친척 관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시기에 그 적절한 그 도움을 받는 방법과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노년기에는 한 가지 길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은 발달 심리를 통해서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부모나 친척 들이 그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나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넷째, 발달 심리학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을 통하여 아동의 그 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또한 그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안다면 그 과제를 목표로 삼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거나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 패턴에 해당되는 8세 아동은 그 어떠한 범주의 아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학교 숙제나 집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 놀이 활동이나 공부할 때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접 얘기할 때 듣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집안일이나 시키는 일에 있어 지시사항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물건, 책, 시계, 전화기, 열쇠 등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산만한 경향이 있다. 자주 깜빡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러한 위에 속하는 범주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ADHD, 즉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그러한 abnormal behavior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상 행동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비정상적인 abnormal behavior 이런 행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통하여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지식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